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아이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있을 뻔했었는데 유산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괴롭고 힘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남편하고 이혼하고 나니까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은 마음도 들어요. 아이가 있었다면 이렇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이혼했기에 남편이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지만 그래도 편의상 남편이라 칭하겠습니다.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였어요. 물론 그런 이유로 결혼을 결심한 건 아니고 매사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남편의 성격이 좋았거든요. 여담이지만 남편을 만나기 한참 전에 잠깐 사귀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감정 기복이 어찌나 심하던지 그 장단에 맞춰주다간 스트레스로 제가 어떻게 될 것 같더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 결심했었어요. 침착하고 차분한 사람을 만나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남편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했거든요. 덕분에 가끔은 서운한 순간도 있었지만 저희는 2년을 연애하고 바로 결혼했는데 연애하는 동안 남편이 저보다 연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더치페이를 했어요. 남편이 콕 집어 저더러 돈 내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매번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친구의 애인은 개념이 있네 없네 해대니까 저도 모르게 자연스레 제 몫은 제가 부담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런 제 자신이 쿨하고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말대로 저도 남편하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는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마음 한켠으로는 공주 대접 받는 친구들이 부러웠던 것도 같아요. 특히나 생일이나 크리스마스처럼 특별한 날에도 남편의 계산은 늘 정확했거든요. 제가 10만 원짜리 선물을 했으면 자기도 저에게 10만 원짜리를 주는 식으로요. 그러니 뭐 어디 가서 자랑하자고 하는 연애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랄까 좀 섭섭할 때가 있긴 했어요. 남편 말로는 35이 넘어가니 어머님 아버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라 성하라 하셨고 그런 이야기가 몇 번 반복되다 보니 어느샌가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연애하는 내내 주도권이 남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저보다 나이도 많았고 지금 생각해보면 개소리가 대부분인데 아무튼 그때는 그런 생각은 못하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남편 의견을 많이 따라줬거든요. 그리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다들 반반 결혼하더라면서 그게 자기가 봐도 서로에게 공평한 것 같답니다. 성인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는데 기여하는 바도 동일해야 서로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냐면서요. 마침 또 그 무렵 여성 인권에 관한 뉴스도 쏟아져 나올 때라서 그게 정말 그럴듯하게 들렸죠. 그래서 10원짜리 하나까지 반반 부담해서 결혼했습니다. 친정부모님이 아무리 요새 젊은 사람들이 손해보기 싫어한다지만 그래도 결혼하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따지냐며 혀를 차셨는데 정말이지 친정부모님 말씀이 틀린 거 하나 없었어요.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라면서 10원짜리까지 따져가면서 결혼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하지만 어쨌든 그땐 바보천치 마냥 제 눈에 뭐가 똥이고 뭐가 된장인지 배는 게 없었어서 그렇게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각자 월급 관리해가면서 생활비의 공과금은 각출해서 썼지요. 이때도 역시나 10원 단위까지 반반 나눠서 냈고요. 그런데 황당한 건 생각해보니까 그런 와중에도 집안일은 제가 더 많이 했어요. 특히나 부엌일 같은 경우 남편은 제가 여자고 아내이니 당연히 제가 하는 게 맞다고 여겼죠. 그런데 저 또한 그게 불공평하다 생각지 못하고 어째서인지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남편은 늘 저더러 살림을 잘한다, 야무지다 이런 말로 저를 칭찬했고 그러면 왠지 인정을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바보 같았죠, 정말로. 제가 도대체 뭘 생각하면서 살았던 건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신혼생활을 이어가던 결혼한 지 8개월째 되던 때였습니다. 어째서인지 그 무렵 몸이 찌뿌둥하고 평소와 다른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감기 몸살약을 먹으려다가
문득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았는데 임신이었죠. 계획보다 빨리 찾아와준 아기 천사 때문에 놀라기도 했지만 이내 그 놀람은 기쁨으로 바뀌었고 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남편도 소식을 듣고는 정말 뛸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하지만 임신 4개월 차가 돼가던 때 시부모님과 함께 점심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던 와중에 산후조리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다녀온 언니들하고 친구들에게 물어서 몇 군데 알아놨다 하니까 남편이 대뜸 비싸지 않냐면서 저더러 모아둔 돈은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데 솔직히 순간 이게 무슨 소리지 싶었죠. 그래서 산후조리원비를 내가 내라는 거냐니까 산후조리원은 선택이지 필수가 아니잖아 그러더라고요. 지구상 모든 여자들이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 가는 건 아닌데 한국 여자들만 유독 유난스럽다면서요. 그러면서 저더러 제 돈 내고 갔다 온다 하면 그건 뭐라 안 하겠는데 대신 다녀와서는 집안 청소도 2주 동안 제가 해야 된답니다. 제가 집을 비운 동안은 자기가 다 해야 한다면서 말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시부모님이 보이신 반응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다른 사람들 말이 아이를 가지면 산후조리원 비용 정도는 시댁에서 지원해 주시는 일도 있다던데 저희 시부모님은 산후조리원비를 아내더러 내라는 한심한 당신들의 아들을 보고도 웃기만 하실 뿐 하다못해 말이라도 왜 그러냐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뭐 그런 말씀 한마디조차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시부모님더러 오빠가 너무하지 않냐고 투덜거리니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저희 남편 성격이 원래 똑부러지지 않냐면서 당신들 아들이지만 틀린 말은 안 한답니다. 그러니 거기다 대고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한편 조심한다고 조심하고 티를 안 내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는데 결국엔 회사에서 제 임신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사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직원 수가 10명 남짓이다 보니 솔직히 출산휴가니 육아휴직이니 이런 건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임신 사실 확인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쫓겨나듯 회사에서 나와야만 했어요. 여담이지만 사장 아들이 대표 자리를 차지하고 난 이후로는 모든 게 빡빡해진 상황이었다 보니 어디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았고요. 노무사를 통해 법적으로 다퉈보라는 조언도 받았지만 거기서 받을 스트레스를 생각하니 뱃속의 아이도 걱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엄두가 나질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러면 뭘 하나요? 어이없게도 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마저 저를 떠났는걸요. 그리고 이로 인해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아이는 또 가지면 된다 했지만 딱히 위로처럼 들리지는 않았죠. 아무튼 제가 남편더러 당분간은 좀 쉬어야겠다 했어요. 직장을 다시 구하는 건 그래도 그동안 제 경력이 있고 하니 걱정할 바가 아니었으나 건강이나 감정적인 건 어떻게든 좀 추스려 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런 건 뭐 저 알아서 하라더니 정말 일주일도 안 돼서 자기가 도맡았던 집안일을 손에서 딱 놔버리대요. 자기는 회사 일 하는 것만으로도 힘들다면서. 그런데 그런 남편한테 좀 서운하면서도 어째서인지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이 외버리니까 제가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렇게 지낸 지 한 달쯤 됐나 남편이 저더러 왜 생활비를 안 내놓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직장을 안 다니지 않냐니까. 그래도 처음부터 반반 결혼했으니 제 몫은 제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저더러 모아둔 돈으로 뭐 할 거냐고 이럴 때 쓰는 거라나요? 그리고 저는 뭔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자기는 바깥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집안일을 다 도맡게 된 건데 그렇다고 제가 집안일 한 거에 대해서 누가 월급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활비까지 내놓으라니 뭔가 단단히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왠지 치사하기도 했고 당시 제 자존감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거든요. 내가 왜 이러고 살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아마 지금 생각해보니 우울증 초기였지 않았나 싶네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 바보같이 따지고 들지를 못했어요. 말로는 치사하고 더러워서 주고 만다 했지만 실은 어쨌든 직장에서 잘린 건 저고 그런 제 자신이 초라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괜히 남편하고 말싸움이라도 했다가 남편이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하기라도 하면 제가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있으니 정말 무슨 가만히로 보이기라도 했던 건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에 보통 2끼를 먹어요. 아침은 원래 직장 다닐 때도 안 먹었고, 점심은 도시락으로, 저녁은 집에서 남편이랑 먹었죠. 그런데 직장을 나온 이후로는 점심도 집에서 혼자 먹어야 되니까 별로 입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간단한 스낵으로 허기만 달래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이 간단한 스낵은 전부 다 순수한 제 돈으로 샀습니다. 남편이 저더러 네가 어린애도 아니고 이런 걸 뭐하러 사 먹냐며 결혼 초부터 어찌나 눈치를 주던지 생활비로 사는 게 아까워서 그러는 것 같았죠. 그래서 그때부턴 과자 같은 건 그냥 제 돈으로 사 먹는 게 습관이 돼버렸네요. 그리고 그날도 점심은 쿠키 몇 조각으로 때웠더니 오후 5시 좀 넘어가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엔 꼭 밥을 먹어야지 하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떡볶이가 먹고 싶다며 좀 만들어 두라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가 매번 점심은 간단히 때우는 걸 알면서 굳이 분식을 먹자는 건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정말 예민하던 시기였어요. 그렇다 보니 이런 것도 좀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늘에 맹세코 티는 안 냈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안에다 떡이랑 라면이랑 그런 걸 많이 넣어서 끓여야겠다 뭐 그렇게만 생각했죠. 남편은 7시가 되어서야 도착했고 그런 남편에게 제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먼저 먹고 씻으면 안 되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가 뭐 찝찝해서 그렇다며 저더러 먼저 먹고 있으라대요. 이미 라면사리도 넣었지. 남편 기다리다간 뿔게 생겨서 알겠다 하고 라면사리만 먼저 좀 건져 먹었네요. 그런데 얼마 후 화장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이 식탁에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진짜 먼저 먹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사리만 좀 먹었다니까. 아무리 자기가 먼저 먹으라고 했어도 그렇지.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 김 빠지게 떡볶이도 자기가 먹고 싶다고 한 건데 어떻게 제가 먼저 손을 댈 수 있냐대요.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남편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수건으로 자기 머리를 털면서 저더러 집에서 놀아도 배는 고픈가 봐 하는데 이건 누가 뭐래도 비아냥거리는 거였죠. 진짜 순간 얼마나 속에서 우라가 치밀던지 식탁 위에 있던 떡볶이 냄비를 그냥 바닥에 엎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다른 집 남자들은 아내가 힘들어하면 먼저 나서서 쉬라고 한다더라. 그리고 친구들하고 밥도 먹고 필요한데 쓰라고 용돈도 준다더라. 그런데 당신은 생활비니 공과금이니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나한테 얼마나 대접을 받으려고 드는 거냐?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나를 무시하냐? 정말 미친 듯이 쏘아붙였네요. 그리고는 당신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걸 반반이니 뭐니 말 같지 않은 소리로 덮어 씌우는 거 내가 모를 것 같냐 했습니다. 찌질하다고 쪽팔려서 어디다 말도 못하겠다고도 했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말 다 했냐며 남들은 남산만하게 배불러서도 회사 생활 잘만 하던데 너는 직장도 잘리고 애도 못 낳지 않았냐며 그런 저보다 자기가 100배 1000배 낫다대요. 그리고 그 소리까지 듣고 나니까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뒤도 안 돌아보고 핸드폰하고 차키만 챙겨서 바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밤 9시가 다 돼서 시집간 딸이 연락도 없이 친정에 왔으니 친정 부모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저는 그런 친정 부모님 품에 안겨 그동안의 서름을 다 풀어냈고요. 그러자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무슨 그런 자식이 있냐 하시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튿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현관밖이 소란스러워 내다보니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는 얘기 좀 하자길래 현관을 열었더니 기껏 한다는 말이 어제 제가 어지른 거 자기가 치우느라 진짜 고생했다면서 자기가 말이 지나쳤다면 미안하지만 저도 그렇게 무식한 행동을 했으니 잘한 건 없답니다. 그리고는 그러니까 지난 밤에 있던 일은 없던 일로 퉁치자대요. 정말이지 이 인간 머리는 폼으로 달고 있나 싶었죠. 사과 같지도 않은 미안하다 한마디 틱 던져놓으면 내가 쪼르르 따라갈 줄 안 건가 싶은 게 그런데 그때 친정아버지께서 달려나와 남편의 멱살을 잡아 현관 밖으로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지 마누라 하나 먹여 살릴 주제도 못 되는 게 결혼을 왜 하냐고 그렇게 반반이니 나발이니 해댈 거면 그냥 혼자 살라며 욕을 퍼부으시대요. 한 번만 더 내 딸 주변에 얼씬거리면 그때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라면서 말해요. 그래서 결국 친정 부모님의 강력한 지지로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솔직히 반반 결혼 생활이 이혼 사유가 될까 싶어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저희와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부부들이 많다는 게 좀 충격이었고요. 그래도 어쨌든 결과적으론 저한테 도움이 되었죠. 남편하고는 결혼 유지 기간이 짧았기에 위자료 같은 건 받아내지 못했지만 기대도 없었기에 그 부분은 딱히 실망스럽지도 않아요. 제가 정말 후회되고 속상한 건 단 한 가지, 결혼 전부터 남편이 저를 생각해주는 척하며 어지간히 저란 사람을 제 가치를 후려치고 깎아내리고 있었는데 그걸 진작에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실뿐입니다. 남편 같은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젊은 날의 한 페이지가 잔뜩 얼룩져 버린 게 너무 속상하고 아깝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무슨 일이 생기건 간에 무조건 제 자신을 탓하며 살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 일을 통해 제가 누구보다 사랑해야 할 존재는 제 자신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다시 화려한 싱글이 된 30대 여성입니다. 다 끝난 마당이지만 문득문득 화가 끌어올라서 하소연을 하러 왔어요. 요즘에 아무리 물가가 올랐고 사람들이 돈 귀한 줄 모른다지만 막말로 제가 맨몸으로 시집 온 것도 아닌데 그런 말까지 들을 줄은 몰랐네요. 게다가 어머님은 그 팔리지도 않는, 하다못해 새도 안 들어오는 집 한 채 가지고 어찌나 유세를 떠시던지. 막말로 집이 팔려야 돈이지 그거 깔고 앉아있으면 쌀이 나오나요, 떡이 나오나요. 그리고 남편도 그 정도로 셈이 어두운 사람인 줄은 몰랐는데 여러 가지로 실망스럽더라니까요. 남편하고는 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알고 지냈지만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한 건 남편 나이 33, 제 나이 31일 때였어요. 언젠가 남편이 우연히 제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며 잘 지냈냐,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하며 연락을 해온 게 계기가 되어 이후로 이따금씩 만나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지내다 서로 정이라도 든 것인지 누가 먼저 사귀자는 말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듬해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후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는데 그러는 사이 어느 다른 연인들과 달리 저희는 작은 말다툼조차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게 된다면 꼭 이 사람이랑 해야겠다 싶었을 정도였네요. 아무튼 그러다 남편 쪽 집안어른들께서 결혼 생각이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식을 올려라. 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손자 장가가는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딱히 결혼을 당장 하지 말아야 할 이유 같은 건 없었기에 자의반타의반으로 부부의 연을 맺기로 하였죠. 결혼 당시 남편은 모아둔 돈이 많이 없었어요. 졸업 이후로 행정고시니 뭐니 이런저런 시험 준비로 6년이란 세월을 흘려보냈고 이후로 중견기업에 들어가긴 했지만 남들보다 조금 늦은 시작이었기에 돈을 모을 새가 없었다대요. 그나마 한 2천 정도 모였을 땐 출퇴근의 고충을 이유로 자동차를 샀고요. 그러니 엄밀히 따져보면 모아둔 돈은커녕 오히려 학자금 대출에 차 할부까지 빚만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아주 이름난 대기업은 아니었어도 교수님 추천으로 내실 튼튼한 중소기업에 입사했고 이후로 10년 가까운 직장 생활 동안 1억 3천 정도의 현금을 모아둔 상황이었어요. 제 명의로 된 차도 한 대 있었고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당시 남편은 시부모님께 손을 벌려야만 했지만 저는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저는 지금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만 남편이나 어머님에게는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특히나 어머님은 제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친정부모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딸을 몸만 덜렁 시집을 보내려드냐며 몇 번이나 남편에게 따로 연락을 하셔서는 불평을 하셨던 모양이돼요. 그리고 의도치 않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로서는 전후 사정을 떠나 그런 어머님이 불편하게만 느껴졌죠. 게다가 그런 제 속내와는 상관없이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가 저보다 벌어놓은 돈이 적다는 게 마음에 걸린다며 청첩장까지 나오고 신혼집 전세계약까지 다 마친 마당에 뜬금없이 차라리 시댁에 들어가 살면 어떻겠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2층으로 된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셨고 그중 2층은 원래 세를 줄 생각이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집 보러 오는 개미 새끼 한 마리가 없다며 그냥 그대로 비워두고 계신 상황이셨죠. 그리고 남편은 우리가 그 2층에 들어가 살면 안 되냐고 저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생판 남의 집 전세살이 하는 것보단 그래도 시부모님 집이 편하지 않겠냐면서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그래도 이제 막 결혼했고 신혼인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남편이랑 둘이서 지내고 싶었지. 시부모님하고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더라고요. 게다가 당시야 시할머님은 큰아버님 댁에 계시긴 했지만 사람 일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제가 너무 많이 생각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까딱하다가 시할머님까지 같이 살게라도 되면 그걸 제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까 싶고 그래서 남편더러 싫다고 몇 번을 물어도 내 마음은 안 바뀐다 했어요. 반지하에 살아도 우리 둘이 살고 싶다고요. 그랬더니 남편도 알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렇게 그 얘기는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생각지 못한 곳에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저희가 바로 층간소음에 시달리게 된 거죠. 저희가 이사를 오던 당시만 하더라도 윗집엔 노부부만이 살고 있다고 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언젠가부터 새벽까지 누군가 쿵쿵쿵쿵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나 남편이나 회사까지는 1시간은 좋게 걸리다 보니 아침에 못해도 6시 반에는 일어나야 하는데 새벽마다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견디다 못한 저희가 먼저 과일에 슬리퍼까지 사들고 윗집에 인사를 갔는데 오히려 저희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알게 된 게 저희 윗집은 또 그 윗집이랑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던 거죠. 제가 지금 층간소음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요.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상황이 그렇다 보니 신혼집에 들어온 지 3달 만에 이렇게 살다간 정말 내가 미쳐버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사 가자 하니까 남편이 다시 한번 시댁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 집도 구할 때 발품 손품 눈품을 몇 주나 팔아 가까스로 찾아냈던 건데 지금 당장 어디로 갈 수 있겠냐면서 말이죠. 게다가 어머님도 제가 무슨 걱정을 하는지 잘 안다 하시며 하지만 네가 걱정하는 일들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몇 번이나 말씀해 주시대요. 1층과 2층 살림은 확실히 분리해 줄 것이고 당신도 한때 시집살이를 호되게 겪어봤기에 당신은 결코 그런 시어머니가 되지 않을 거라면서요. 그래서 결국 멀쩡한 전세집을 새로 구할 때까지만이라는 조건 아래 시댁에 들어가서 지내기로 했네요. 하지만 시부모님과 한 집에서 산다는 건 아무리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일단 저는 아침 식사를 안 해요. 어려서부터 안 먹어버릇했더니 언젠가부턴 먹으려고 해도 속에서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그때부터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님이 그때그때 갓 지은 밥이 아니면 식사를 안 하신다며 당신은 평생 그렇게 해오셨다나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솔직히 신경은 쓰였지만 그래도 걱정까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해주신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사 온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잘 자고 있는 저를 남편이 흔들어 깨우더니 할 말이 있다대요. 그래서 옆에 있던 핸드폰을 확인하니 새벽 4시 20분이었고요. 황당하고 좀 짜증도 나고 그래서 빨리 얘기하라니까 자기가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언제까지 어머님 혼자서 저러시는 거 보고만 있을 거냐는 거예요. 아무리 위아래 살림 따로 하기로 했다지만 그래도 좀 제가 먼저 나서서 어머님 아침 차리시는 거 도와드리고 그러면 좋지 않겠냐면서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고민 끝에 전하는 말이라면서 어머님도 꽤나 서운해 하신다는 겁니다. 어머님이 너무 격이 없이 저를 대해주셔서 제가 어머님을 만만하게 보는 건 아닌가 걱정하고 계시다면서 말이죠. 자다가 뺨이라도 맞은 것 마냥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정작 아들이자 매일같이 아침 얻어먹고 출근하는 자기도 쿨쿨 잘만 쳐자면서 왜 나더러 꼭 두새벽부터 일어나서 어머님을 도우라는 건지.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그렇게 어머님이 안쓰러우면 직접 가서 도와드리지 그러냐니까 저더러 자기 말뜻을 이해를 못한다며 버럭 짜증을 내더라고요. 모든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랑 같이 아침을 차리는 그런 로망이 있다나 어쩐다나요?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다면서요. 이건 뭐 말 같아야 상대를 해주던지 말던지 싶대요.
그래서 시어머니나 남편들은 그럴지 몰라도 며느리들한테는 그런 로망은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자기 체면이 어떻고 그러는데 제가 남편더러 헛소리 할 거면 잠이나 자라며 그냥 다시 자버렸네요. 그리고 이후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남편이 먼저 나서서는 저한테 가서 이것 좀 도와드려라 저것 좀 해드려라. 자기는 퇴근하고 와서 침대에 누워 쉬면서 저더러는 내려가서 어머님 아버님 말동무를 해드려라. 안마 좀 해드려라. 그래서 제가 나도 피곤하고 쉬고 싶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이런 왈가왈부가 몇 번 이어지다 보니 결국 아닌 게 아니라 연애 때도 안 하던 말다툼을 하게 되대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래도 바로 아래층에 시부모님이 계셨던 만큼 나름대로 조심조심 다퉜는데 결국 하루는 어머님이 위층으로 쫓아 올라오셨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갈데없다고 사정사정하길래 들어오라 해줬더니 위아래도 모르고 아주 멋대로라며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게다가 저를 딱 지목하시면서 특히 너 우리가 지금 누구 때문에 새도 못 놓고 이러고 있는 줄 아냐 하시더니 그러면 최소한 눈치는 보고 살아야 할 거 아니냐면서. 그런데 제가 뭐 혼자 들어와서 살고 있던 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어쨌든 월세 낸다는 생각으로 달달이 100만 원씩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어찌나 억울하던지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께선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라 하시면서 옆에서 지켜보니 제가 남편을 너무 무시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한마디 하면 져주는 법이 없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 아들을 무시하니 그러는데 황당하고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제가 할 말이 없어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작정이라도 하셨던 건지 처음부터 빈손으로 시집 오는 게 마음에 안 들었답니다. 그래놓고 이제 자기 아들까지 제 입맛대로 하려 든다면서 괘씸해 죽겠다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제가 왜 빈손으로 시집 왔냐 따졌습니다. 남편이야말로 모아놓은 돈 한 푼 없어서 어머님 아버님이 5천해 주신 거지만 저는 제가 모은 돈만 1억이 넘게 있었고 그 돈 없었으면 처음에 신혼집도 못 구했다. 저도 그간 억울했던 것들을 다 털어놓았죠.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이 어차피 어머님 아버님 당신들 다 죽고 나면 이 집은 남편 것이 될 테니 저희 남편이 집을 해온 거나 마찬가지라며 이 집이 얼마짜린 줄 아냐고 이 집값을 생각하면 제 돈 1억 어쩌고 그건 어디 비빌 것도 못 된다는데 어떻게 계산을 그런 식으로 하시나 싶은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막말로 그럼 저희 친정부모님도 언젠가 돌아가실 텐데 그럼 두 분 재산을 제가 다 들고 시집 온 게 되냔 말이죠. 그러면 이건 뭐 양가 재산 비교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거야말로 해볼 필요도 없었어요. 저희 친정 사정이 월등히 나았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님더러 말도 안 되는 억지 좀 쓰지 마시라 하니까 저더러 이제 말하는 싸가지가 있네 없네. 그리고는 당신은 시할머님께서 무슨 말을 하셔도 한번 따져본 적 없다고 그게 설령 잘못된 말일지라도 할머님 말씀이니 무조건 복종하셨다나요? 그런데 저는 당신하고는 아주 근본이 다르다며 더는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시답니다. 그리고는 저더러 각오해라. 이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된 걸 아주 뼛속까지 후회하게 해줄 거다 그러시는데 어떤 정신 나간 며느리가 어머님한테 그런 소리까지 듣고도 이 집에 있겠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무서워서 여기 있겠냐? 나가겠다 했습니다. 막말로 제가 친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제가 나가야지 더는 못 있겠다 그랬죠. 그러자 이제껏 입 딱 다물고 있던 남편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너는 그냥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끝날 걸 왜 이렇게 일을 키우냐면서 어머님이 틀린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솔직히 지금 우리가 어머님 댁에 신세지고 있는 건 맞지 않냐며 그럼 그냥 나 죽었어 있으면 된다나요? 그리고 그렇게 억울하면 제 1억을 어머님한테 전세보증금처럼 드리라며 그럼 어머님도 더는 저희한테 얹혀산이었더니 말씀 못하실 거 아니냐는데 그리고 어머님도 옆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 아들이 맞는 말만 한다며 남편 말대로 1억을 내놓으라셨습니다. 나중에 저희 분가할 때 주시겠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어째서인지 소름이 쫙 끼치대요. 왜인지 어머님하고 남편이 뭐랄까 제 1억을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1억을 보증금으로 드리면서까지 이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방을 구해 나가자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반지하도 옥탑방도 상관없다. 우리 형편에 맞게 살자 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가 왜 그런 힘든 상황을 또 겪어야 하냐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 사는데 아무 불만 없다면서 말이죠. 이건 정말이지. 자칫하다가 눈 뜨고 코 베이게 생겼더라니까요. 저는 죽어도 못 준다 버텼고, 어머님은 지 남편 말 알기를 뭐같이 안다며 화를 내셨고, 남편은 남편대로 저더러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짜증이었으니, 그리고 이 모든 게 어쩐지 제 앞날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더러 이럴 것 같으면 그냥 따로따로 살면 되겠네 해버렸어요. 이혼하자는 말은 아니었고 홧김에 내지른 거긴 했지만요. 그런데 남편은 이혼하잔 소리로 들은 건지 그러면 제가 갈라서 자고 한 거니 위자료를 내놓으랍니다. 아니 결혼 생활을 반년도 안 했는데 막말로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어머님하고 며느리가 부딪힐 수도 있는 건데 무슨 위자료를 내놓으라는 건지 황당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남편의 속내라는 생각이 드니 저는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 지경이었습니다. 차라리 저더러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하고 화를 냈으면 제가 아차 싶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아무튼 저도 화가 났고 배신감까지 들어서 위자료 같은 소리 한다고 그냥 이대로 다 끝장을 보자 했어요. 그리곤 소리를 질러대니 어머님이 기절할 듯 놀라시며 아래층으로 내려가셨고 저는 저대로 짐 챙겨서 그 길로 친정으로 올라왔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이혼했어요. 이혼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한 적도 없으니 일이 너무나 빠르게 해결되었죠. 사실 제가 제 짐을 싸서 올라가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시댁으로 돌아오지 않으니 그제서야 남편도 시부모님도 뭔가 잘못됐다 생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버님하고 같이 저희 친정에 찾아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남남이다 생각하고 살라고 그 집구석에 우리 딸 다시 못 보낸다 하셨다대요. 그리고 아버님은 그래도 며느리가 참는 게 도리 아니냐. 내 마누라도 일평생 그렇게 살았고 그러니 당연히 새아가한테도 그런 걸 기대했을 거다 뭐.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변명을 하셨던 거죠. 하지만 그런 말이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통할 리가 없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인 할머니나 시누인 고모들에게 시달릴까봐 늘 친정어머니를 제일로 챙기셨던 분이셨으니까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친정아버지께서 저희 아버님더러 안 사도니 할 말도 못하고 하녀처럼 살았건 말았건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하지만 내 딸을 그렇게 살게 할 생각은 없다. 그러니 찾아오지 말라 하며 돌려보내셨답니다. 남편한테도 가진 거 쥐뿔도 없는 자식이 내 딸은 목숨만큼 사랑한대서 믿고 보냈더니 실망이다 하셨다네요. 마음 같아선 더한 소리도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꾹 눌러 참으셨다면서 말이죠. 정말이지 누구 말대로 애라도 생겼으면 일이 훨씬 복잡해질 뻔했다 싶고 지금은 어떤 의미로는 그 층간소음 유발자에게 감사한 마음까지 들어요. 덕분에 그나마 일찍 남편도 그렇고 어머님의 본색을 알아차릴 수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친정아버지는 물론이고 친정어머니까지 나서서 저더러 기죽지 마라 아니다 싶을 때 딱 돌아설 줄 아는 것도 용기고 대단한 거라며 저를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저는 지금 다시 예전처럼 제 인생을 즐기며 사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행복하게 잘 살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30대 여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답 안 나오는 저희 시댁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서 여길 찾아왔어요. 솔직히 어디 가서 자랑할 이야기도 아니고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말하기도 뭐한데 그렇다고 안 하자니 그건 그거대로 또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 두서가 없더라도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하고는 재수학원에서 알게 된 사이예요. 남편 말로는 수능을 망쳐서 재수를 한다고 했고 저는 기왕 한 거 조금 더 욕심 좀 내볼까 하는 마음에 재수를 시작했었죠. 다만 저는 원래 시쳇말로 인생은 독고다이라는 생각으로 아무하고도 교류하지 않고 공부에만 몰두하려고 했는데 학원에서는 그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하면서 임의로 조를 짜주더라고요.
친구를 사귀라는 게 아니라 서로 경쟁의식도 느껴가며 동시에 의지도 해가며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래야 지치지 않고 버틸 수 있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얼떨결에 남편은 물론이고 다른 몇몇 친구들과 얼굴 트고 지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흐르고 각자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서 이후로는 다시 사이가 소원해졌네요.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었지만 아주 가끔 안부나 묻는 정도로 말이죠. 그러다 남편과 다시 만나게 된 건 같이 공부하던 친구의 결혼식에서였어요. 여담이지만 그 친구는 워낙에 낯을 많이 가려서 부를 친구가 거의 없다고 했고, 그러면서 저희더러 사람 살리는 셈치고 제발 와달라고 사정을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축하할 일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참석했는데 거기서 남편이 먼저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기가 되어 얼마 후에는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죠.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이후로 워킹홀리데이도 다녀왔지만 취업이 쉽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3년의 공부 끝에 9급 공무원에 합격했다고요. 반면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대기업에 들어갔고 남편과 만났을 땐 대리였네요. 하지만 저희 둘이 만나는 데 있어 적어도 저에겐 이런 조건들이 크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준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든 제 선택을 존중하고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이란 확신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도 제가 먼저 꺼냈어요. 보아하니 남편은 저랑 결혼하고 싶은 건 확실해 보였는데 자기가 저에 비해 가진 게 없으니까 차마 말을 못하는 눈치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용기를 냈네요. 사실 남편하고 저하고 직업만 차이 나는 건 아니었어요. 저희 집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양가 부모님 노후 문제도 그렇고 재정적으로 차이가 컸죠. 그런데 이 부분도 솔직히 저는 크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저희 친정에서는 이미 남편 쪽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싶다 했을 때 네가 좋으면 우리도 좋다는 말씀으로 허락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허락을 미리 받았기에 저도 조금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그렇게 황당한 이야기가 오가게 될 줄은 솔직히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네요. 남편 집안이 보수적이고 남성 중심적이라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다만 남편은 그런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꽉 막힌 사람은 아니었기에 그런 집안 분위기 때문에 신우가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걸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아버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잔뜩 긴장해 있는 신우와 그런 신우는 나 몰라라 하시고 오로지 아버님과 남편을 챙기시는 어머님을 보면서 남편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반면에 저희 집은 시부모님하고 비교하면 일단 연세도 젊으시고 두 분 다 사회생활을 오래 하셨다 보니 마인드가 열려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상견례 자리가 은근히 걱정이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부모님께서 저희 부모님이 무슨 딸 가진 부모니까 쩔쩔매기라도 하실 거라 생각하셨던 걸까요?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말씀만 늘어놓으셨거든요. 일단 시작은 제 직장 생활이었어요. 아버님께서는 당신은 며느리에게 기대하는 거 바라는 거 하나 없다. 그저 건강한 손자를 낳아서 걔 하나 잘 키워주면 그걸로 족하다 하시더니 그러니 애를 가지면 직장은 그만뒀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가만히 계실 리 없었죠.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바로 그렇게는 안 된다고 딱 자르셨거든요. 저를 가르키시며 저희 딸 남부럽지 않게 가르칠 만큼 가르쳤고 부족함 없이 키웠는데 본인이 원한다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니라면 회사를 관두고 애를 키워라? 그건 안 될 말이다. 그리고 대개 아드님 월급이 저희 딸 월급의 반도 안 되는 건 아시면서 하시는 소리냐? 돈이 없으면 애는 어떻게 키우냐? 솔직히 틀린 말이 하나 없었네요. 게다가 친정아버지께서 저희 남편더러 자네 생각도 그렇냐 물으셨는데 남편이 아주 손사래를 치면서 절대 아니라고 자기는 제가 계속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 문제도 저희 둘이 상의해서 알아서 결정할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셔서는 남편을 노려보시더니 이내 더는 별말을 못하시고 일단 뭐 그런 건 그때 상황 봐서 다시 얘기하자며 꼬리를 내리시대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상견례 당시 남편은 보증금 5천만 원짜리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고 저는 친정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친정부모님은 하나뿐인 딸이 시작부터 고생하는 건 보고 싶지 않다 하시며 시부모님께 먼저 저희 신혼집을 당신들이 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시댁을 무시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고 오히려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좋은 뜻으로 하신 말씀이셨어요. 명의도 남편과 저 공동명의로 해주시겠다 하셨고요. 그리고 이번만큼은 시부모님께서 저희 친정부모님의 제안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해주신다 하면 굳이 거절하진 않겠다 하시며 태연한 척 하셨지만 입이 말 그대로 귀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뒤이어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대신 예단이나 예물 같은 쓸데없는 허례허식은 생략하자고 하자 시부모님의 안색이 싹 달라지대요. 특히나 어머님도 아닌 아버님께서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예단을 생략하냐, 그건 경우가 아니라고 아주 강경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덧붙이시길 그럴 것 같으면 집을 해오지 말랍니다. 남편이 살던 오피스텔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라고 그 대신 제가 해와야 하는 예단이나 혼수는 제대로 해오라면서 말해요. 솔직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어딨나 싶었어요. 친정에서 해준다는 30평대 아파트를 마다하고 고작 그 예단하고 혼수가 뭐라고 10평도 안 되는 오피스텔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라니. 남편도 옆에서 어이가 없었는지 시부모님더러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했는데 시부모님께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사람이 순리대로 살아야지 역행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면서 말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정뜻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시라대요. 그리고는 그런데 이미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면 가정가구는 새로 필요한 게 거의 없지 않냐 하시니까 아버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대신에 시댁살림살이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냉장고랑 TV 같은 대형 가전들 말이죠. 듣는데 어찌나 황당하던지. 게다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예단으로는 다른 건 필요 없고 현금으로 1,000만 원 가져오라고 하셨거든요. 정말이지 당시 저는 속으로 아무리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라지만 저분들이 도대체 왜 저러시나 싶었다니까요. 남편도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집에서는 이런 얘기 없으셔놓고 왜 여기 와서 억지를 쓰시냐며 화를 냈고요. 그런데 이때도 저희 친정부모님은 흔쾌히 그렇게 하라셨습니다. 그 정도 조건이면 맞춰드리겠다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시부모님도 더는 뭐 별 말씀 없으셨고 그렇게 상견례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시부모님이 바라시는 대로 남편 오피스텔에 신혼살림을 차렸고요. 그런데 이 일로 저희 남편은 저나 저희 친정부모님에게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했는지 자기가 중간에서 똑바로 역할을 못했다 하며 몇 번이나 사과를 해왔습니다. 물론 저희 친정부모님은 남편이 그럴 때마다 괜찮다 말씀하셨지만요. 그리고 남편도 뭔가 깨닫기라도 한 건지 하루는 더는 자기 부모님한테 끌려다니며 살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로서는 그런 남편의 변화가 무척이나 반가웠고요. 신혼살림을 차린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시부모님께서 집들이는 언제 하냐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듣는 순간 너무 짜증이 났어요. 두 분 아들이 내내 살던 집인데 무슨 집들이 타령이신가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자가도 아니고 전세인데다 새로 이사를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집들이냐고 안 하겠다 했죠. 그랬더니 시부모님이 더는 아무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반면에 저희 친정부모님은 한번 모셨습니다. 남편이 먼저 비록 누추하지만 장인 장모님께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며 먼저 모시자 해서 만든 자리였죠. 그리고 그렇게 집을 찾은 친정부모님께서 혼자 살다 둘이 살려니 많이 좁진 않은지 불편한 건 없는지 이런저런 질문을 하셨는데 남편이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괜히 고생시키는 것 같아 미안하다, 죄송스럽다 하면서 말해요. 그런데 그때 친정부모님께서 남편에게 제안 하나를 하셨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 오피스텔 계약이 언제 끝나냐 하시면서 계약 끝나는 대로 상견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파트를 해줄 테니 거기로 이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봤어요. 솔직히 상견례 때도 시부모님 때문에 아파트가 눈앞에서 날아가는 걸 보고는 엄청나게 속상해했었거든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전세 만기까지는 3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신이 나서 이사 준비를 시작했고 하는 말이 전세 보증금 5천 돌려받으면 시댁에 해드린 혼수 비용은 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는 아파트에 들어갈 혼수를 하자대요. 철이 없는 건지, 사람이 긍정적인 건지. 솔직히 시부모님의 반응을 생각하면 걱정도 되었지만 그와는 별개로 저희 친정부모님의 제안을 오해 없이 기쁘게 받아줘서 고마운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저희는 계획대로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명의는 친정부모님이 원래 약속대로 공동명의로 해주겠다 하시는 걸 남편이 거절하여 제 단독명의로 했어요. 남편이 말하길 자기가 기여한 바도 없는데 욕심내지 않겠다면서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돌려받은 전세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저희 친정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예단을 받으실 상황이 아니었는데 억지로 받아가신 거 잘 알고 있다며 진작에 돌려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하다고 꼭 받아달라 했죠. 시부모님께는 아들인 자기가 해드린 걸로 하면 된다면서 말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설명에 저희 친정부모님도 처음엔 괜찮다 하셨지만 결국 받으셨습니다. 물론 저에게 다시 주시면서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으라 하셨지만요. 그렇게 이사하고 짐 정리하고 하다 보니 어느새 일주일 정도 지나 있었고 그간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어떻게든 어머님이 오피스텔에 오시는 걸 막았었는데 언제까지 숨긴다고 숨겨질 일도 아니었기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방법을 찾기도 전에 결국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저희 오피스텔에 찾아가셨던 모양이 돼요. 어떻게 말도 없이 이사를 갈 수가 있냐며 시댁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저희 친정부모님이 당신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딴 짓을 할 수가 있냐며 크게 화를 내셨고 남편에게는 우리가 이런 꼴 보려고 너 대학 보내고 그런 줄 아냐 하시더니 난데없이 오피스텔 보증금을 내놓으라셨어요. 남편 돈이었지만 괘씸해서 당신들이 가져가야겠다는 억지를 쓰시면서 말해요. 그런데 남편도 보통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은 돈 없다며 딱 잘났거든요. 장인 장모님이 집 사주셨으니까 혼수는 자기가 하는 게 맞지 않냐며 그래서 그 보증금으로 혼수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머님이 거의 졸도를 하셨죠. 시부모님은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더러 저희 집안이 아주 못 배워먹은 경우 없는 집구석이다 하시며 이혼하라 소리까지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이사한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 줄 아냐며 장인 장모님이 잘해주시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며 시부모님께 따지고 들대요. 자기가 그래도 처복이 있어서 이런 것도 누리고 살게 되었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냐면서 그러자 시부모님이 그런 것도 다 순서가 있는 법이라며 저희 친정부모님이 시부모님한테 저희한테 집을 사줘도 될지 그런 걸 허락을 받고 일을 진행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가진 부모랑 딸 가진 부모랑은 입장이 다른 거라며 그런데 저희 집은 그런 걸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그리고 여자가 뭘 모르면 남자가 나서서 딱딱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보아하니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니가 너무 목소리가 크다고 그러니 이런 꼴이 나는 거라나요? 그리고 거기까지 듣고 있으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더러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따졌어요. 그리고 배운 걸로 따져도 저희 친정어머니가 아버님보다 더 배우셨고 사회적 입지로 봐도 훨씬 더 높으신 거 모르시냐? 아버님 이러시는 거 혹시 자격지심 아니냐고 쏘아붙였죠. 그런데 그걸로도 분이 안 풀려서 남편한테 당신도 아버님 말씀이 옳다 생각하면 나 따라오지 말고 그냥 이 집에 있으라고 했어요. 혼수하는데 든 돈은 내가 계좌이체로 지금 당장 보내주겠다면서요. 그랬더니 남편이 말 그대로 넌더리를 치며 무슨 소리냐고 자기는 저랑 가겠답니다. 그리고는 시부모님한테 이러실 거면 당분간 연락하지 마시라대요. 자기 이혼당하기 싫다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우리 아들 뺏겼다며 어떡하냐 하소연하시고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저랑 남편 가만 안 두겠다고 욕을 퍼부으시고 정말이지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시부모님하고는 왕래가 없어요. 시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해오시긴 하시지만 여전히 그 억지스러운 태도를 고수하고 계신 탓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죠. 다만 그 집에 남아있는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신우말로는 아버님 어머님의 다툼이 잦아지셨답니다. 어머님이 아버님더러 적당히 좀 하지 그랬냐며 능력도 안 되면서 무조건 윽박지르기만 한다고 애들이 콧방귀나 끼겠냐. 그러면 아버님은 그런 어머님한테 너가 뭘 안다고 나서냐.
네가 이러니까 아들이고 며느리고 저 모양이다. 솔직히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걸핏하면 무시당하고 그러는 걸 저도 알다 보니 어떻게든 어머님만이라도 모시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아닌 게 아니라 몇 번이나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어머님이 아버님하고 이혼을 하실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러면 신우만이라도 데리고 나올까 그 생각도 해봤지만 솔직히 제가 평생 책임져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지키지 못할 말은 안 하느니만 못한 거니까요. 한편 남편은 어머님이나 신우에 대한 걱정과는 별개로 당장 누리고 있는 생활에 몹시 만족하는 눈치입니다. 방마다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 에어컨을 보고는 장모님 센스가 장난이 아니시라며 요새는 집에 올 생각에 퇴근만 기다려진다대요. 전에 살던 오피스텔하고 비교하면 천국이 따로 없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남편이 저희 친정부모님이 해주신 것들에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저도 너무 행복하고 친정부모님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남편과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려고요. 그리고 언젠가 아버님도 당신의 과오를 깨닫게 되신다면 그땐 저희에게 미안해 하시려나요? 저희는 아버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만 주신다면 언제든지 잡아드릴 생각이니까 언젠가는 꼭 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이혼한 지는 이제 막 반년이 넘었고요. 그런데 여전히 저도 모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상념에 빠지곤 해요. 살다 보면 한 번쯤 똥 밟는 날도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선택한 게 남들에게 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후련하게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내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 같아서요. 남편을 만나기 전 저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이름난 회사를 다니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커리어에 대한 욕심이 있다 보니 주변은 둘러보지 않고 오로지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 결혼은커녕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어느새 30을 넘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하다는 생각은 안 들대요. 그래서 나는 결혼하고는 크게 인연이 없는가 보다 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어쩌면 평생 나와 같이 늙어갈지도 모르겠다 생각했던 단짝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시집간다며 청첩장을 주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이지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은 뭐랄까. 누구보다 빨리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나만 뒤처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은 게,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나도 더 늦기 전에 내 짝을 만나야 한다 뭐 그런 나름대로 강박이 생긴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제 후배가 눈치라도 챘던 건지 자기가 아는 오빠 중에 너무 괜찮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다며 소개팅 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그렇게 만나게 된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당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말하기로는 시부모님이 향후 몇 년 이내에 은퇴를 하실 예정이고 그러면 자기가 물려받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말에만 도와드리곤 했었는데 저와 만나기 얼마 전 아예 회사를 관두고 식당 일에 뛰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좀 별로다 싶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는 자기 얘기를 하기에 바쁜 사람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대화를 좀 더 나눠보니 가족애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속이 깊은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한 번 더 만나고 싶다 했을 때 그러자 했네요. 그리고 그 이후로 몇 번의 만남을 더 갖게 되었고 그 인연이 이어져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되었죠. 남편과 결혼하던 당시 시댁에서 2억을 해주셨고 친정에서도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모아둔 돈이 있었기에 솔직히 부족함이나 어려움 없이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모든 것이 원만하게 흘러가는 듯했던 저희 결혼생활이 조금씩 삐그덕거리기 시작한 건 생각지도 못한 신우가 저희의 일상에 등장하면서였습니다.
남편에게는 위로 6살 많은 누나, 그러니까 신우가 있었는데 저는 결혼식 당일을 제외하곤 한 번도 신우와 따로 만남을 가져본 일이 없었어요. 남편이 몇 번이나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했었지만 매번 이런저런 이유로 신우가 약속을 파토냈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고 나니 남편에게 말은 못했지만 신우가 나를 싫어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대요. 그리고 신우 쪽에서 자꾸 약속을 파토내는데 저라고 그래도 만나요 하고 매달리는 것도 웃긴 것 같고, 그래서 뭐 보게 되면 보는 거지 하고 내버려뒀더니 정말 결혼식 당일이나 되어서야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결혼식 당일에 신부였던 제가 무슨 정신이 있어서 신우를 챙길 수가 있었겠어요? 남편 누나라니까 인사하고 뭐 그게 다였죠. 그리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댁에 인사를 갔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더러 집에 가면 신우한테 전화 한 통 해주라면서 결혼식 당일날 제가 자기를 본체만체 하더라며. 벌써부터 기어오르려고 드는 건지 뭔지 모르겠다. 한두 살 차이도 아닌데 어떻게 윗사람 대우를 안 해주냐 하며 서운해했다대요. 듣고 있는데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신우도 그런 신우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시진 못할 망정 오히려 말을 전하시는 어머님도 솔직히 얼마나 실망스러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갓 시집 온 입장이었던 만큼 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머님 말씀대로 신우에게 전화했고 그날 신경 써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했더니 자기가 이번만큼은 그냥 처음이라 뭘 몰라서 그랬다 생각하고 넘어가겠다나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애시당초 그때부터 아니다 싶은 건 아니라고 말을 했어야 하는데 제가 너무 순진하고 바보 같았어요.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게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던 건 아니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하고 1년쯤 됐을 땐가 신우가 시부모님 댁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매부랑 다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우만 시조카를 데리고 들어간다는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냐는 제 질문에 남편은 그런 건 아니고 시매부한테 일이 있어서 당분간 떨어져 지내게 되었다면서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말 그대로 쓸데없는 관심 갖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놀라기도 했고 어떤 의미로는 정말 더 신경이 쓰이대요. 저한테 꼭 뭘 감추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거기엔 저만 모르던 비밀이 있었어요. 바로 신우의 이혼 소식이었죠. 그리고 그 이혼의 이유가 시매부의 바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땐 제가 개인적으로 신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떠나서 그냥 신우가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게 신우가 시매부랑 결혼하게 된 것도 시매부가 결혼해달라고 열렬히 신우를 쫓아다니고 뭐 그랬던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술 먹다 하룻밤을 같이 보냈는데 신우가 그만 임신을 했었다대요. 그래서 저희 시부모님이 시매부의 부모님더러 내 딸 인생 책임지라며 난리를 쳐서 결국 결혼을 시켰다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동안 어째서 그 두 사람 사이가 제 눈에는 그렇게 위태로워 보였는지 조금은 납득이 가더라고요. 시매부가 신우를 보는 눈에는 애정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처럼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무식하다 교양 없다 해가며 대놓고 무시하기도 일쑤였고 아무튼 그런 두 사람이었으니 이혼 소리가 나왔을 때 놀라지 않았던 건 결코 저뿐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매달 양육비 60만 원씩 받는 조건에 재산이랄 게 없어서 신우 앞으로 떨어진 것도 없었고 그나마 위자료로 700만 원인가 받았다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신우가 참으로 짠하대요. 그리고 상황이 그랬으니 시부모님께서 신우더러 시조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라 하신 거였고요. 그런데 솔직히 여기까지야. 시부모님이 당신들 딸 챙기겠다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저희 친정부모님이라도 그러셨을 테고요. 하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남편이 보여준 태도였어요. 남편이 도대체 어디서 뭘 듣고 왔는지 자기가 시매부의 역할 그러니까 시조카 아빠 역할을 자처하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은 일주일에 6일을 식당에서 일했고 저는 다른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쉬는 스케줄이었다 보니 저희가 같이 쉬는 날은 일요일 하루가 전부였어요. 그래서 일요일이면 저희는 늘 어디로든 떠났습니다.
서울 근교로 드라이브를 떠나기도 했고 때로는 서울 시내에서 유명한 식당이나 카페를 돌아다니며 연애할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신우가 시댁으로 들어온 이후로 남편은 걸핏하면 어딜 가든 시조카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어요. 게다가 장소나 일정도 7살 난 남자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맞춰지기 시작했달까요? 그리고 저라고 처음부터 반대를 했던 건 아닙니다. 남편이 쉬는 날엔 신우가 식당에 나가서 시부모님을 도와 일을 했으니 제가 생각해도 시조카가 좀 쓸쓸하겠구나 싶어서 처음엔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라줬었죠. 그런데 그렇게 한두 달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일단 쉬는 날이 쉬는 날처럼 느껴지지가 않았고 이러다 우리 둘만의 시간은 언제 가질 수 있을까 싶은 게 남편에게 점점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한편으론 어린애를 상대로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한심해서 스스로에게 짜증도 많이 났죠. 아무튼 고민 끝에 결국 남편에게 이제 시조카를 데리고 나가는 건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더러 지금 어린애를 질투라도 하는 거냐며 유치하다 하더니 그러면 저는 혼자 집에 있으라대요. 자기는 어쨌든 시조카가 안쓰러워서 나 몰라라는 못하겠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전 이런 남편의 반응에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다못해 저를 어떻게든 달랜다던가 설득을 한다던가 그런 과정도 없이 저랑 시조카 중에 시조카를 딱 선택했다는 자체가 너무 서운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정말 저는 혼자 집에 남았고 남편은 시조카를 데리고 나가더군요. 그런데 그 상황 자체보다 더 황당했던 건 바로 그 다음 주부터는 신우까지 합세하여 셋이 외출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신우가 일을 하니까 시조카 혼자 있게 하기가 뭐해서 남편이 데리고 다녀도 뭐라고 안 했던 건데 남편이랑 시조카 그리고 신우까지 누가 보면 셋이서 한 가족인 줄 알게끔 그렇게 주말마다 나가니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보니 신우도 쉬는 거고 그럼 신우가 시조카를 챙기면 되는 거지 당신까지 같이 나갈 필요가 있냐니까 여자 혼자 애 데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무시한대요. 그리고 신우가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인 자기가 옆에서 같이 다녀줘야 안심을 한다나요? 정말이지 듣는데 기도 안 차더라고요. 제가 남편더러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삼촌으로서 조카 챙겨주고 동생으로서 누나 챙겨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남편 역할부터나 제발 좀 똑바로 하란 말과 함께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머님 귀에 들어갔고 저는 정말 말 그대로 호되게 욕을 먹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더러 왜 이렇게 신보가 못돼 먹었냐면서 남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냐며 정말 실망이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제 입장도 이해를 좀 해달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남편이 식당일 마무리하고 집에 오면 11시고 그럼 저희는 1시간도 채 같이 보내지 못한다. 그러다 만나는 게 일요일인데 언젠가부터 신우랑 시조카까지 남편이 챙긴다고더니 정작 부부로서 저희가 같이 함께 보낼 시간이 없다. 어머님도 여자고 아내이시면서 이런 제 마음은 왜 이해를 못 해주시냐. 그리고 저는 솔직히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어머님이 미안하다. 내가 미처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다. 내가 네 신우고 네 남편이고 알아듣게 잘 이야기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던 걸까요? 아니면 이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바보 천치였던 걸까요? 어머님이 보여주신 반응은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더러 나는 여자고 아내고 그런 건 모르겠고 내 새끼들이 가깝게 지내는 게 좋다. 누구건 간에 내 딸한테 상처 주는 꼴 이제는 못 본다. 그게 내 며느리라고 해도 나는 용서 못한다.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뜻 잘 알겠다고 그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도무지 감당을 못하겠더군요. 막말로 신우가 재혼을 하지 않는 한 언제까지라도 이런 생활이 이어질 것만 같았고 그럼 도대체 우리 애는 언제 갔지? 그런 생각도 들고 설령 제가 애를 낳는다고 한들 우리 애가 시조카한테 치이지 말란 법이 있나 싶기도 하고 생각할수록 말 그대로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팠어요. 그리고 그렇게 며칠 동안 어디다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남편에게 헤어지자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가족을 끔찍히 생각하는 줄 몰랐다고. 그런데 나는 아직 당신에게 진짜 가족이 아닌가 보다고. 그러니 내가 빠져주겠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제서야
자기가 평생 신우나 시조카 뒷바라지를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며 신우가 불쌍하지도 않냐? 조금만 참아라 그러더라고요. 죽어도 서운했냐 미안하다 그런 말은 안 하고. 그래서 그냥 아니라고 원 없이 챙겨주라 했어요. 솔직히 언젠가부턴 신우가 본처 같고 제가 첩 같은 기분까지 들어서 더는 신경 쓰기도 싫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은 마지막까지도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누나가 얼마나 불편하겠냐. 가뜩이나 힘든 사람 더 힘들게 해야겠냐. 너 연애할 때만 하더라도 남들한테 친절하고 상냥해서 내가 그게 좋아서 너랑 결혼하기로 한 건데 이게 네 진짜 본 모습이냐 그러더라고요. 정말이지 그런 말을 짜증스럽게 짓거리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나를 이해해줄 생각은 요만큼도 없구나 싶으면서 완전히 정이 떨어져 버렸죠. 그리고 그렇게 저희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결혼하고 3년 만에 이혼녀가 된 거죠. 협의 이혼했고 그제서야 어머님이 저더러 너는 왜 이렇게 극단적이니? 네 신우가 너한테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얼마나 고마워하는데 이러니? 이러면 네 신우가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니? 그런데 제가 마음을 바꾸질 않으니 이번엔 어머님께선 기어이 내 아들을 이혼남을 만드냐며 저를 가만 안 두겠다 하셨는데 정말이지 그 과정에서 제가 들은 말들은 다시 떠올리기도 싫을 만큼 잔인하고 수준 없고 무식하기 짝이 없었네요. 그래도 뭐 결국 이렇게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선택에 저는 요만큼의 후회도 없어요. 오히려 자유롭게 사람들도 만나고 주말에 늘어지게 잠도 자고 무엇보다 신경 쓰이게 하는 거지 같은 것들이 주변에 없으니 살맛 나는 요즘이랍니다. 한편 이혼 후 남편은 시댁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마침내 시댁은 온 식구들이 다시 모이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건 좀 쓸데없는 소리 같은데 결혼했다가 돌아온 두 자식들을 보고 계신 어머님 아버님은 이제 어떤 기분이실까요? 여전히 어머님 눈에는 가깝게 지내는 남매라서 보기 좋고 서로 돕고 사니 뿌듯하고 그럴까요? 제가 어머님이면 어지간히 속 터질 것 같은데 말이죠. 뭐 아무튼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두 남매가 오손도손 알콩달콩 평생 서로 의지해가며 살아가길 기도해줘야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